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한 번 제가 두 번째 같은데요. 진중권 교수 평론가 비판한 게 있고,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총선 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한 번 비판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저는 이제 악랄한 정치 공작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악랄한 정치 공작을 한다. 물론 이제 진중권 이자가 이제 좌파 쪽에 골수 좌파죠. 정의당 골수 좌파예요. 근데 조국 사태 때 조국을 비판하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도와준 거, 그 점 하나 정도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좌파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만 비판한다고 우파 아닙니다. 이 착각이에요. 이재명만 비판한다고 우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좌파 쪽에서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게 제대로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진중권이가 뭘 했냐? 어제 다포스에 좌파 방송에 이용되는 게 옛날에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하고 1시간 가까이 57분인가?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다. 이걸 저번에 다 폭로했잖아요. 저번에 문자 읽고 씹은 거,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뭐 사과하냐 마냐 문자 읽은 거, 씹은 거. 이때도 이게 자기가 마치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 진정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도 한 번 이게 통화 내역 가지고 한 번 이게 자기 장사를 해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참 이게 자기 장사 오지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때 통화 공개한 걸 가지고 내가 그때도 김건희 여사하고 1시간 가까이 통화해봤더니 이 의료 대란이 김건희 여사가 2,000명이 완강하더라. 이런 걸 이게 딱 언론에 하는 거예요. 야, 김건희 여사가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의사가 확고하더라. 요걸 통화 내역을 까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들으면 일반 국민들이나 심지어 우리 자유우파 보수라는 국민들도 볼 때 아니 이 국정을 전부 이게 뒤에서 농단하는 게 김건희인가? 이 의료대란 윤석열 대통령 2,000명이 저 김건희 여사가 2,000명이니까 저 부인한테 꼼짝 못해가 고집부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개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의사들하고 합의도 있었고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도출된 게 이래 우리 고령화 사회에 저출산 의사가 이렇게 필요해서 5년간 한 10,000명 정도 부족하니까 2,000명씩 이렇게 놓은 걸 마치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정해서 윤석열 조정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고집 피우가 2,000명을 부인 무서워서 꼭 고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저는요, 이게 크게 보면 진중권의 공개가요, 크게 세 가지 정도 큰 문제가 있다 봅니다. 첫째는 이제 개인적인 통화 내역을 이렇게 까는 게 인간적인 신뢰를 배신하는, 이거 아주 저는 부적절한 행위로 봅니다. 부적절한 행위로 봐요. 참 이게 물론 그때 왜 조국 사태 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도 확장도 필요하니까 뭐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대표도 바로 총선 끝나고 진중권 만나자 그랬잖아요. 김경률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뭐 저는 통화를 옛날에는 할 수 있었다 봅니다. 뭐 통화할 수 있죠. 여러 의견도, 진중권 의견도 의견이니까. 근데요, 이런 게 사적인 통화를요, 일방적으로 이게 까는 게요, 더군다나 이게 자기가 평론하니까 자기 장사하려고 까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이게 저는 이거는 뭐 도리가 아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신뢰를 파탄내는 이런 게 부적절한 행위로 봅니다. 첫째. 근데요,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더 문제가 이게 두 번째,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반박할 수도 없고 또 이걸 가지고 뭐 녹음한 걸 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한쪽 말은 일방적으로 이게 진실인 것처럼 이게 퍼지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혼자 떠들면 김건희 여사가 이게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없잖아요. 모양새가. 또 이게 녹음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수많은 대화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의료계획 하니까 김건희 여사 나 의료계획 지지한다, 2,000명 필요하다 할 수 있잖아. 이런 뉘앙스하고 그냥 마치 김건희 여사가 2,000명 완강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조정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하고 전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맥락에서 2,000명이 어떻게 나오고 김 여사님이 어떻게 대화했는지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이게 진실이 가려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법부터 우리 법에서 대원칙이 로마법 이후에 대원칙이 쌍방 청문회 원칙. 모든 재판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쌍방 청문회 원칙. 이런 게 로마법에서 확립된 원칙 아닙니까? 양쪽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진중권 이런 말에 상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맞다 아니다 이런 거 언급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진실 게임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방적으로 진중권이 떠들면 믿을 수가 있냐 말이야. 녹취록도 아니고 녹취록도 이게 조작되는 시대에 지 맘대로 그냥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반박이 안 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바로 이제 이거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게요 김건희 국정기의 프레임을 이용한 악랄한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게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를 건드려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배후에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검찰총장도 김건희 여사 오빠가 뭐 희문고등학교 동기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듯이 김건희 여사를 마치 국정 뒤에서 농단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옛날에 뭐 척천무우다 뭐 서태후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어내는 이 좌파들이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게 진중권의 이번에 그 발언이거든요.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게 발언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악랄한 정권 공격입니까? 우리 자유파는요 이런 사이비 위장 이런 게 위장 좌파 숨어 있는 사이비 이런 게 우파인 척 행사하면서 또 이게 실제는 좌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때 국정원장 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때 좌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이재명을 공격한다 해서 다 이게 우파는 아니다. 다양하게 이재명을 싫어하는 좌파도 많습니다. 이재명을 막 신나게 까니까 야 우리가 열광하면서 저 사람에게 훌륭한 애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서 분열돼가지고 정권의 위기가 오는 이 엄청난 정권의 위기 부담을 주는 진중권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전혀 검증되지 않고 한쪽이 반박이 불가능한 이런 일방적인 전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배신을 떠나서 이렇게 보는 이런 걸 저는 조심해야 된다. 실제 이거 진중권에 대해서 뭐 방송계 여론 보면 알잖아요. 안하무인 아닙니까? 방송계. 그래서 거의 다 아마 방송계 다 퇴출이 거의 됐을 거예요. 거의. 근데 몇 개 안 나갈 겁니다. 저보다 훨씬 작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나 한두 군데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사이비 완전히 국가가시하는 사이비 이런 이제 지식인은 체하는 사이비 위장 지식인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